안녕하세요. 최악 전문가 매니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분양하는 CTOCL 7단지 가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미추홀구 하익동 인천 용현 하익 1블럭 도시개발구역 공동 4블럭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3층, 지상 26층에서 47층까지 총 9개 동 145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주 5월 12일 예정입니다. CTOCL 7단지는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2제곱미터, 110제곱미터, 137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년도는 2028년 11월이고요. 평균 분양가는 24평형은 4억 3천, 34평형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잔금 구조는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이고요. 발코니 비용은 84A 타입을 기준으로 1,950만 원이고요. 당해 조건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입니다.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각 구마다 각기 특징이 조금씩 나뉘는데요. 계양구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맞닿아 있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매매나 임대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연수구, 그 안에서도 송도,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학군지로서 강세를 지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고등학교 때 많이 전학을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추홀구는요, 기존에는 남구라고 불렸습니다. 이 미추홀이라는 단어가 인천의 옛 이름에서 배경된 것처럼 인천의 역사를 품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CTOCL 7단지가 해당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TOCL 6단지가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됐고요. 134단지는 분양하고 완판이 되고 최근에 입주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주변으로 몇 곳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은데, CTOCL 6단지 분양하기 전에 송도역 주변으로 레미안 센트리폴이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됐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찾는다면 인하대역 바로 앞에 있는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인하대역을 기점으로 해서 활성화된 상권이 과거에는 인하대역 후문이었습니다. 사실 정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천 스카이 SK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동안은 미분양이다가 완판이 되고 4,000세대가량 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됐고, 그에 따라서 이 주변으로 상가들도 생겨나면서 동시에 인하대역도 생기면서 어느 순간 정문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CTOCL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면 매매나 임대를 고려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익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내지는 송도역 인근의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나아가서는 미추홀구 주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넘어올 수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수요층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한 모습이고요. 6단지와 7단지가 맞닿아 있고 해당 부지가 초등학교 부지인데요. 초등학교는 최근에 개교 확정이 돼서 6단지 입주 시점에 맞춰서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인분당선 하익역이 2026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있다는 부분도 한 가지 참고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해당 부지를 허물고 분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단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부지를 DCR이라는 곳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의 계획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단지, 3단지, 4단지는 분양 완료하고 최근에 입주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6단지는 최근에 분양 완료됐고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가 7단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분양 단지가 8단지, 9단지, 5단지, 2단지인데요. 이제 해당 단지까지 모두 분양을 하고 입주를 마치게 되면 13,000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급의 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4,000세대에서 5,000세대 정도만 아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주변으로 웬만한 병원이나 상가, 학교, 공공시설이 다 들어오는데, 한 13,000세대가량이라면 더 큰 규모의 상권이나 공공시설도 지하철들도 충분히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 부지 전체를 묶어서 이제 CTOCL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지 플랜을 나타낸 모습인데요. 우선 1단지부터 제가 방금 설명드린 9단지까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위치가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밖에 그랜드파크를 비롯한 큰 공원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공원이 많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조혁신지구라고 해서 일부 일자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0세대만 분양하는 것과 1000세대 단지가 10개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것은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빈 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처음에 가장 힘든 것이 주변에 인프라가 없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해당 부지는 이동을 하면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홈플러스, 인하대병원, CGV, 미술관, 그 밖에 인하대역도 있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가 가지는 단점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도시가 한 번에 완성되기는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 둘씩 또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 세대라는 규모를 다 채우기까지는, 이 주변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도시가 다 완성이 된다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조감도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거죠. 주변으로 공원과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미추홀구나 연수구 옥령동 일대 구축에 살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시선을 충분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아마 해당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객역에서 한정거장 이동하면 송도역이 있거든요. 현재는 수인 분당선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인천발 KTX 월곡 판교선이 대표적인 지하철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때문에 송도역 바로 옆에 있는 레미안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분양가임에도 한 번에 완판이 됐죠. 두 가지 교통 호재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될지가 송도역과 하객역 일대 아파트들 시세를 좀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부지가 6단지 바로 앞에 7단지 길 건너에 있었는데 이번에 용현 하객 2 초등학교가 개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이곳이 이제 7단지이고요. 기존에 분양했던 6단지 모습입니다. 뒤편으로는 8단지고요. 해당 단지는 이제 주상복합이지만 건폐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입주했을 때 나름의 또 쾌적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701동부터 2, 3, 4, 5, 6, 7, 8, 9동까지 이렇게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은 남서향 내지 남동향으로 못난이 향 없이 고루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초등학교 주변으로 있는 동들 101동이나 102동, 103동이 아이를 안전하게 등하원 시킬 수도 있고 탁 트인 뷰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로얄동이지 않을까 싶고, 내지는 역과 가까운 705동이나 706동도 선호되는 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지는 조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707동에 708동의 저층들, 이런 저층들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공급되는 타입이 상당히 많고 주력 평형은 34평입니다. 34평형 84A가 제일 많고 84B, 84C가 주력 평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호수 배치도고요. 이제 동호수가 일률적으로 고층의 높이가 정해진 게 아니라 동마다 고층의 높이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가장 낮은 고층 높이를 봐도 26층이거든요. 26층도 사실 결코 낮은 층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위압감, 그리고 단지들이 하나하나 참에 있어서 랜드마크의 이미지가 서서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고층의 물건들이 선호가 되는 경향이 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6동, 707동, 708, 709동의 동호수 모습입니다. 펜트하우스가 709동에 3403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59, 25평형은 기본 타입이 판상형이 아니라 타워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 입혀진 이쪽이 이제 포함되는 동입니다. 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배정이 된다. 네, 신혼부부들이 많이 25평을 찾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30평이고요. 30평도 이제 706동, 5동에 배정이 되어 있고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이고요. 다음으로는 84A 파포베이 판상형이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에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4B입니다. 여기는 이제 포베이 판상형이긴 한데 주방이 약간 이제 꺾여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동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C는 타워형이고요. 142세대이고 해당 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평수인데요. 102제곱미터는 41평형인데요. 포베이 판상형이고 709동,
702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B 타입이고요. 102B 타입도 4베이 판상형이고 삼각형 튀어나온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를 했는데 별도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냥 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01동에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110제곱미터는 701동에 배정이 되고 보통은 발코니 확장하면 앞과 뒤로 해서 이제 서비스 면적이 확장이 되는데 여기는 3면이 서비스 면적이 있고 이 부분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보신다면 굉장히 공간이 넓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큰 강점이고 그리고 701동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P 타입이고요. 이제 펜트하우스입니다. 두 세대가 있고 109동과 102동 고층에 탑층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펜트하우스는 희소성이 있는데 한 번에 빠르게 완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입니다.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25평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만 원,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만 원 가량 되고요. 당첨되면 처음에 계약금 5%인데 계약서 쓸 때는 1,000만 원, 그리고 30일 내에 나머지 잔금을 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60%이고 잔금은 35%입니다. 참고로 이자 후불제예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가량도 이자가 납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미리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제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1회차를 받고 전매를 할 수도 있고 입주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엑시트 포인트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코니 금액이고요. 34평형 기준으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당 단지는 접수가 끝났어요. 특별응급 접수 현황입니다. 총 702세대 모집에 한 1000건 정도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생애 최초가 5구 타입에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84A, 생애 최초도 84A에 접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 접수 현황입니다. 총 988건 모집에 3,86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가장 높았던 경쟁률은 11대 1의 경쟁률이 나온 59 타입이고요. 한 1000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84A 타입이 3.8대 1의 경쟁률, 접수 현황을 보면 한 1500건 정도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장 개수만으로만 본다면 84A가 가장 많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30평대는 9대 1의 경쟁률, 그리고 통장은 한 370건 정도 들어왔고요. 그 밖에 다른 타입들은 해당 지역에서는 미달이 되고 기타 지역으로 넘어갔고요. 84제곱미터 초과 물량들은 102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달 경쟁률이 나왔고요. 두 세대가 모집하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3대 1의 경쟁률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했던 레미안 센트리폴이나 시토시엘 6단지만큼의 경쟁률은 아니지만 주력 평수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접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첨이 됐는데 내지는 예비 당첨이 됐는데 해당 단지를 계약할까 말까 아마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분양했던 단지 중에 레미안 센트리폴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한 7억 초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센트리폴보다는 이 CTOCL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휑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입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빠르게 교통 호재가 완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여기 CTOCL 같은 경우에는 혹여 지하철 호재가 늦어지다 하더라도 주변으로 하객동이나 주안 또 밑으로 연수까지 구축에 살던 분들이 신도시가 완성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이주를 결심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상가나 학교, 공원도 생겨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 호재에만 의존하고 있는 레미안 센트리폴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판단이 되는 곳이 바로 이 CTOCL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곳 중에 한 곳이 여기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이 있습니다. 34평이 8억 중반, 뭐 이자나 발코니 비용까지 합치면 9억 가량의 금액인데 좀 무거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CTOCL 7단지는 금액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기존에 나왔던 분양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더라고요. 입주가 2028년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34평을
분양을 6억에 매수한다는 건 자재비나 토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는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곳이 입지적으로 서울과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실거주라는 그러한 카드까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접근하셔야 나중에 보유를 하면서도 불안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도시가 완성되는 부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도역 인근에 지하철 호재나 내지는 이 주변으로 또 빠르게 다음 단지가 분양하고 또 완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당 단지도 또 프리미엄이 붙고 자연스럽게 분양권 상태 엑시트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양권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주력평형인 34평 A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인근이나 고층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CTOCL 7단지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본 영상은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홍보 영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